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2주차 강의 혈액과 면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2주차 강의에 해당되는 혈액과 면역은 챕터 1에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교재 페이지로는 교재에서는 이 페이지부터 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용하지 못할까 해서 교재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실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할 내용들 위주로 이제 넣어 두었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 책에서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는 음성 녹음한 강의 자료에서는 이렇게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혈액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정의하고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러한 용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이 간호 용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의 뜻을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피 하면은 바로 출혈하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출혈이 일어날 때에는 이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즉 응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치혈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 응고 과정, 즉 지혈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들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도 학습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용어를 보고 이해를 하고 말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혈액계 질환도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할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용어도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혈액과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 이제 면역분을 같이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계와 관련된 의학 용어도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 내용을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교재 그 우측에 나와 있는 주요 용어를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간호 용어를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본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넘어가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난번 이제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이제 수업 방식을 바꾸게 된 거죠. 이제 용어 정리, 주요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가 1주차 때 말씀을 드렸던 WBC나 그다음에 RBC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틀리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외한 그 혈액의 어떤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우리가 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에서 강조를 했었죠. 에리스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red를 의미를 하고, 사이트는 구, 뭐 세포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RBC와 동의어로 이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이 에리스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류코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류코사이트는 동의어로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류코라고 하는 것도 스펠링 오타났네요. 류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이틀리트, 제가 PLT로 적었죠. 이렇게 약어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틀리트라고 하는 것은 응고와 관련된 물질, 즉 혈소판을 의미를 하죠, 그죠? 혈소판을 의미를 하고, 얘를 다른 말로 트롬보사이트라고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로 이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디스크, 이게 원반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레트라고 하는 것은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트롬보 자체도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트롬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뭐 피떡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용어로 이제 그래뉴로사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그래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립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감기약 같은 것들을 이제 먹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장 흔한 약이 이제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이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거는 알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뭐 소화제로 이제 뭐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약으로 먹는 경우들도 있는데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과립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백혈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과립의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뉴로라고 하면은 과립의 형태로 되어 있는 세포. 그래서 과립구라고 우리가 한글로 표현을 합니다. 과립구.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래뉴로사이트가 올라간 거, 그래뉴로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뉴로사이토시스인 게 과립구 증가증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 과립구라고 하는 것은 뉴트로필, 중성구와 그리고 에오시노필, 이건 뭘까요? 호산구, 즉 산성을 좋아하는 어떤 그 성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베이소필, 이 염기성 성분에 이제 그 염색이 되는 염기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뉴로사이트는 중성구와 이게 아까 뭐라고 했었죠? 호산구, 에오시노필, 그리고 베이소필이라고 하는 것은 호염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오타가 많네요. 제가 본다고 봤는데.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OT 때 말씀드렸습니다. AN 또는 A라고 하는 것은 없는, 그죠? 뭐가 부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A 그래뉴로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과립이 없는, 즉 무과립 구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이 무과립구에 해당이 되는 이제 속하는 것들이 림포사이트와 모노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시스 되어 있는 것들은 또 어떤 특정 질병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오시스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했었어요? 증가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모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라는 뜻이어서 우리가 한자로 단, 그다음에 사이토시스 해서 단핵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시스 붙으니까 증가증,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림프라고 하는 용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죠? 목에 뭐가 동글동글한 게 만져지면서 뭐가 커진 경우 림프가 부었나 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림프라고 하는 거는 림프, 사이트가 붙으니까 뭐예요? 림프 구 해서 림포사이토시스라고 하면은 림프구가 뭐예요? 증가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2페이지에 대한 이제 그림을 보면서 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가서 피를 뽑아 봤죠. 저도 이제 정기 검진을 하면서 피를 뽑기도 하고요. 이제 그저께는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제 종합 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체열을 이제 하는 거를 봤었는데, 이렇게 사람 몸에서 이제 피를 뽑아서 그런 그 검사용 시험관에다가 딱 넣어가지고요, 기계를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원심 분리기로 쫙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원심 분리기로 이 혈액을 구분을 해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시험관에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것들, 왜 빨갛게 보일까? 맞아요. 에리스로사이트, 즉 RBC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위쪽은 이게 혈구라고 하는 거를 사이트를 분리를 해내고 남은 아까 뭐라 했었죠? 용어 정의에서 플라즈마, 즉 액체 성분이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구라고 하는 거는 전체 피가 이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 중에서 45% 정도는 뭐예요? 혈구예요. 블러드 셀이고요. 나머지 얼마예요? 55% 정도는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조금 한 번 더 이제 살펴보니까 이 혈장이라고 하는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플라즈마 중에서도 이제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다시 살펴보니까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뭐예요? 혈장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아주 소량의 1% 정도의 어떤 기타 다른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붉은색 RB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부에. 그래서 이 RBC 이외에 이제 더 이제 첨가가 되는 게 WBC가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틀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가 바로 뭐예요? RB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혈구를 분리를 해내면 붉게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요 밑에 표 다시 다 설명이 된 거죠. 액체 성분은 플라즈마, 플라즈마 중에서도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물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 단백질이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소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혈구를 구성하는 거는 플레이틀리트 또는 트롬보사이트라고 부를 수 있죠. 얘랑 류코사이트와 에리스로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라고 했었어요? 네. 전체 혈액 용적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에리스로사이트. 그래서 이 에리스로사이트의 것들을 우리가 혈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의 비율을 적혈구 용적률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1교시 때 얘기했었습니다. 1주차 강의 때 헤마토크릿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헤마토크릿은 정상적으로 45% 내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그 적혈구 수는 숫자를 보면 세제곱미터당 몇 개가 있어요. 400에서 600만 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거가 뭐예요? 혈소판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15에서 30만 개예요. 얼마당? 세제곱밀리미터당. 그다음에 백혈구 수는 정상적으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됩니다. 얼마당? 요 단위당. 그다음에 혈구의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거가 이 적혈구 가장 이제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죠? 전체 혈액의 45% 정도가 바로 이 적혈구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피니어랑 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피니어는 뭐예요? 감소된 상태, 사이토시스는 증가한 상태. 그래서 적혈구가 정상보다 감소되어 있는 것은 에리스로 뭐예요? 피니아. 그 다음에 류코사이트가 주로 있는 경우는 류코피니아. 그 다음에 스롬보사이트가 주로 있는 거는 스롬보사이토피니아. 이렇게 해석을 이제 의학 용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상보다 증가되어 있는 경우를 뭐 붙은 데 있었죠? 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걸 붙입니다. 해서 에리스로사이토시스, 류코사이토시스, 트롬보사이토시스라고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니어, 그다음에 오시스, 그다음에 류코, 에리스로, 그다음에 피니어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면 적혈구 증가증은 무엇일까라고 적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조합을 해서 적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이토피니어라고 되어 있죠. 피니어는 아까 감소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사이트는 뭐예요? 혈구죠. 펜은 뭘까요?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제 19 감염에 의해서 뭐 팬데믹이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올 텐데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펜데모시스라고 하는 거에서 펜데모스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펜은 everyone, 이렇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데모스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게 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population.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감염증을 일으키는 이제 상황이 이제 생길 때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우리나라 용어들을 보면 이제 순수 한글보다는 한자어가 섞은 거가 많듯이 이런 용어에도 그 의학 용어에서도 보면 그리스어나 라틴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백혈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볼 텐데요. 이 백혈구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었어요? 세포 성분에 있는, 즉 혈구에 포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을 원심 분리기로 돌려보면 뭐가 있다 했었어요? 혈장과 그다음에 세포 성분이 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포 성분에는 RB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혈소판과 백혈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적혈구 당뇨 적혈구로 끝나요. 그 다음에 플레이틀리트도 플레이틀리트 그대로 끝나요. 근데 이 백혈구는 여러 가지 기능들, 즉 세 가지 정도가 묶여져서 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산성 염색약에 염색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염기 성분의 염색약에 잘 염색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호중구라고 하는 것은 산성에도 염기성에도 염색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을 호중구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뉴트로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H가 빠졌네요. 뉴트로필. 호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오시노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호염이라고 하는 게 베이소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들은 다 모두 뭐가 과립, 동글동글한 과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들을 다 묶어서 과립구라고 표현을 한다 했었죠. 과립구는 그래뉼로사이트, S가 붙었죠? 이것도 왜? 세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 복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놀로사이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 성분이 아닌 혈장 성분,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백혈구는 또다시 과립이 없는 걸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과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과립이 있는 것에는 뉴트로필, 에오시노필, 베이소필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과립이 없는 거를 우리는 무과립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과립구에는 림포사이트와 모노사이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오시노필 같은 경우에는요, 기생충 감염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 에오시노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소필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타민,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염증이나 아니면 알러지에 반응을 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이 히스타민은 나중에 양리학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물질이긴 한데, 어쨌건 이 베이소필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타민이나 헤파린을 분비시키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요, 여러분들이 왜 상처가 나서 왜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아프고 빨갛게 부은 것들을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염증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 베이소필이 증가해서 혈관을 쫙 확장을 시켜가지고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헤파린의 경우에는 이게 항응고제죠. 피를 굳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베이소필이라고 하는 거가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게 부연 설명들은 이해하기 힘들면 넘기셔도 돼요. 생리학에서 다시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어쨌건 호상구는 기생충 감염이나 알러지 반응에서, 호염이라고 하는 베이소필은 염증 반응이 나타났을 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중구,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 감염이 있을 때 이 호중구가 결국에는 침입자를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얘들을 막 이렇게 잡아먹어가지고 다 분해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뉴트로필 같은 경우에는 세균 감염 시 작용을 해서 식작용,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하는 이렇게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이 뭐죠?
염증에 대해서 이게 각 주에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염증을 우리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나타났을 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피부가 어떻게 된다 했죠? 아까 발적, 빨개져요. 레드니스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어요. 이렇게 퉁퉁퉁 부어오르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스웰링, 붓는다, 부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염증이 생기는 부위는 뭐예요? 열감이 느껴지죠? 히트. 그 다음에 아픕니다. 페인. 요 네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가 보통 염증의 4대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또다시 이제 5페이지에서 이제 용어 정리를 또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헤마트 피었죠. 포이에시스 뭐였죠? 아까 조혈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혈 또는 혈구를 만들어내는 거다 해서 혈구 생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헤마토햄은 다 피를 의미를 했었죠. 그래서 헤마토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거는 피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또 에리스로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거는 적혈구를, 에리스로 적혈구였잖아요.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본메로우라고 하는 거는 뼈 안에 있는 물질이에요. 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골수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있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골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조혈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조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드 본메로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옵시라고 하는 거는 생검이에요. 여러분들 왜 뭐 유방암이 걸렸거나 또는 피부 조직이나 다른 쪽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뭐 암인가 아니면 그냥 덩어리인가를 판단을 할 때 얘들을 이렇게 쭉 뽑아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생체 검사에서 생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BM 바이옵시라고 하면은 골수 생검, BM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트랜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심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A에서 B로 옮겨서 심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골수를 뭐 하는 거죠? 이식하는 거죠. 그래서 골수 이식, BM 트랜스플란테이션 또는 뭐 심장 이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레날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강조 안 해도 되죠. 에미야, 뭐뭐의 혈액을 특성을 가진, 혈액이 없는 특성을 가졌다 해서 뭐예요? 아네미아, 빈혈이죠. 그 다음에 레티큘로사이트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레티큘로라고 하는 거는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헤몰라이시스, 라이시스는 뭔가 녹거나 아니면은 뭐 터지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피가 터지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용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적혈구가 파괴되는 것이고요. 마크로라고 하는 거는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구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적혈구라고 얘기를 이제 할 때는 마크로사이토시스, 마크로사이츠라고 얘기를 하고, 대적혈구형증 또는 대적혈구증 이렇게 할 때는 마크로사이토시스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메갈로라고 하는 것도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크로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갈로 거대한, 블라스트라고 하는 거는 모세포예요.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갈로 블라스틱, 거대 적혈구인데 엄마 세포였으니까 적혈모구 빈혈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헤모, 혈액하고 글로빈, 일이 붙게 되면 이게 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색소라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건데, 이 헤모글로빈은 보면 이렇게 단백질에 이게 철이 붙어 있고, 그죠? 그 철 사이사이에 그 산소가 이제 결합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폴리, 아까 1주차 강의 때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그 혈구가 많은 어떤 빈혈, 요거를
우리가 이제 폴리사이테미아라고 하는 거가 이제 빈혈이 아니죠. 뭐뭐의 어떤 혈액 특성을 가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구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동의어로 대부분은 에리스로사이토시스, 적혈구 증가증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이 적혈구라고 하는 거가 줄기세포에서 골수성 줄기세포로 발달을 해요. 하면 이 그 골수성, 즉 혈액을 생성하는 어떤 줄기세포로 발달이 되고 나면 여기 보세요. 이게 조금 변화가 있죠, 그죠? 발달을 하면서 이 골수성 줄기세포에서 적혈구 모세포, 적혈구의 엄마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리스로블라스트. 이게 만들어지면서 핵이라든지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소기관들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다가 얘들이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망상적혈구라고 하는 레티큘로사이트라고 하는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던 약간 적붉은색의 뭐죠? 적색의 어떤 그 핵과 물질들이 점점점점 작아지다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망상적혈구가 어느 정도 성숙되는 과정을 거의 다 거칠 때쯤에 피 안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혈액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적혈구의 형태로 갖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이 핵이 없어져요. 소기관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도너츠가 구멍이 있는 도너츠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중간에 움푹 패여 있는 원반 모양의 도너츠 모양으로 이 적혈구가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때 이제 완전히 성숙된 적혈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상인의 이제 혈액을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여기 조금 약간 미성숙된 레티큘로사이트는 한 1% 정도만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다 성숙된 에리스로사이트로 이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계속적으로 출혈이 있다거나 사람 몸에서 헤몰라이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본메루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산소 공급을 잘 해줘야 되니까 적혈구는 산소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메로우에서 이렇게 RBC의 생성을 니 빨리 만들어서 니가 혈액으로 나가야 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고 계속 이렇게 얘를 만드는 거를 다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미처 얘들이 성숙되기도 전에 말초 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레티큘로 사이토시스, 즉 망상적혈구가 증가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적혈구라고 하는 거가 제가 이제 골수성 세포에서 이렇게 계속 성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라고 하는 거가 성숙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타민 B12하고 엽산, 폴릭 액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엽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얘들이 없으면 적혈구가 성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비타 B12와 엽산이 이렇게 좀 부족하게 되면 적혈구가 미성숙해지기 때문에 얘들이 보통은 대략 한 100에서 120일 정도 살게 되는데 이 생존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가 되면서 이제 빈혈 증상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재 4페이지 그림에 보면 제가 아까 헤모글로빈을 설명을 하면서 글로빈 뭔가 동글동글한 거고요. 햄은 피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 헤모글로빈의 이 생긴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 글로빈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슬처럼 엮여져 있는 글로빈에 보면 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4개가 있죠. 요 철에 뭐가 붙는 거예요? O2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O2가 결합을 하면서 우리 몸을 쫙 돌아가지고 O2가 필요한 곳에서는 얘를 딱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폐처럼 산소가 굉장히 많이 풍부한 곳에서는 O2를 얘 딱 잡아 넣고 이런 어떤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곳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거는 또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그죠? 전체 혈액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부피 또는 용적을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서 냈던 게, 계산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 게 헤마토크릿, 적혈구 용적률이라고 부르고요.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45%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누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그 말인즉슨 남자에게서 이제 뭐 이렇게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빈혈이 있을 경우에는 이 WBC가 작아지거나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헤마토크릿 자체도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혈을 이제 판단을 할 때 빈혈 아까 뭐라고 했었죠? 어네미아라고 한다 했었죠. 빈혈을 판단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헤마토크릿의 수치와 헤모글로빈의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빈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6페이지, 7페이지 있습니다. 주요 용어 보실게요. A. 없다. 뭐가? 하지 못한다. 플라스틱. 만들어내지 못하는 빈혈. 즉 우리는 얘를 재생 불량 빈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헤모리직. 이거 뭐예요? 피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혈성 빈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출혈성 빈혈 같은 경우에 누구에게 잘 생기냐면, 아이고,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출혈성 빈혈은 누구에게 잘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자궁에 이렇게 양성 종양이 있어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생리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출혈성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이렇게 외상을 입었을 때에도 출혈량이 많아지게 되면 출혈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헤몰라이틱 피가 뭐예요? 용혈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용혈성 빈혈이라고 부르고요. 퍼니시어스 아네미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성 빈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악성 빈혈은 누구에게 생기냐? 위절제술한 사람. 가스트로라고 하는 거는 위를 의미합니다. 가스트로. 근데 이 가스트로를 액토미는 잘라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잘라낸다라는 용어가 이제 붙게 되면 위를 잘라낸 사람, 즉 위절제술한 사람이나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아까 저 이거 있다 했었거든요. 만성위염. 근데 보통 대부분 만성위염은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에트로피라고 하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가스트로에 아이티스가 붙어서 위염인데 뭐예요? 위축성 위염이 생긴 사람에게서 퍼니시어스 아네미아가 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클셀 아네미아라고 하는 거는요. 낫 모양의 빈혈이다 또는 겸상 적혈구성 빈혈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달라세미아 이것도 빈혈의 한 종류고요. 아이언 이건 뭐죠? 철, 디피시언시, 결핍, 철이 부족한 빈혈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용어가 류케미아, 백혈병이고요. 류케미아, 에미아가 하얀 그 백혈구의 어떤 그 혈액의 형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류코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엘로사이토시스. 이때 마이엘은 골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수구, 그다음에 또는 류코사이토시스, 얘는 백혈구 증가증. 이게 백혈구 자체가 그냥 수가 많아진 거고요. 류케미아라고 하는 것은 백혈병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백혈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WBC가 과다하게 많이 증가가 되어서 실제 그 류코사이트가 기능을 해야 할 일들을 잘 못하게 되는 병을 우리는 백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 백혈구에서는 WBC에서는 제가 아까 그래뉼로사이트, 과립구와 A 그래뉼로사이트, 무과립구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뉼로사이트에서는 뉴트로필, 베이시노필, 그다음에 에오시노필 요 세 가지가 있었고 A 그래뉼로사이트에서는 림포사이트와 모노사이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그 백혈병의 어떤 종류를 보면 ALL, 에이큐트 급성으로 림프에 루케미아, 백혈병이 생긴 거. 그래서 우리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라고 부르고요.
AML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CLL은 크로닉 만성 림포사이트 림포사이틱이라고 하는 게 뭐였었죠? 림프성 류케미아 백혈병. CML은 크로닉 마이엘로이드 즉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용어들이 이렇게 묶여지는 거가 되게 저만 신기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의학 용어 자체가 구성이 되는 것들을 보면 조금 되게 단순한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교재 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잠깐 좀 쉬었다는 게 맞겠죠, 그죠? 지금 벌써 35분이 지났으니까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다가 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쉴게요.